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결국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확진자들의 동선이 속속 확인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국민 입국 금지에 대한 얘기는 이 사태가 초반에 달했을 때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던 주장인데 지금 이제 정부가 선회한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한 그 배경을 저희가 짚어보는 차원에서 보자면 중국인을 다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여기에 머물렀던 그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제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러니까 것이겠죠? 중국에서 이게 발진을 했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한시에서 시작해서 후베이성, 지금은 중국 31개성 전반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인과의 접촉에 대한 이제 두려움, 우려 이게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어제 전격적으로 취해진 정부의 조치는 지역으로는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에 여행했거나 거기 거주했던 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거쳤던 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한해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다수일 것으로 전제가 되지만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최근 2주 이내에 후베이성을 거치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입국은 허용되지만 앞으로 향후 2주 동안 후베이성에서 오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좀 강경한 조치가 내려졌고 특히 이제 중국인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기 더해서 제주도는 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비자 제도로 중국인들도 자유롭게 비자 없이 들어오던 지역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당분간 이 제도는 폐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사실 이제 후베이성만 이렇게 입국 제한을 하기에는 이미 중국 전역으로 이게 감염이 돼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려가 없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와 중국과의 사회, 문화, 경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고려하건 데는 정부가 상당히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도 뭐 고심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후베이성을 경유해서 오는 분들은 중국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도 다 입국이 금지되거나 우리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오시면 이제 14일 동안 격리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베이성에 계신 분들이 다른 곳을 들러서 온다거나 이제 또 후베이성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들어오신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찾아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방역의 구멍이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제 국경 폐쇄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는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그래도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중국 내에서 더 확산이 되거나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강경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료계 쪽에서도 뭐 여러 권고 주장들 나왔었던 바 있는데 중국 전역으로 넓혀야 된다고 한다든지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인 여행자 전체를 다 제한하는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필요하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시긴 한데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죠. 지금 이 중국의 경우에 확진자가 14,000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300명이 넘었는데 그 대다수는 후베이성, 특히 우한시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릴 때 중국의 31개성으로 퍼져나갔다고 했는데 중국 31개 성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 나라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10명이 넘었습니다. 인근 일본은 2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일본에서 감염된 중국 여행 가이드가 국내에 들어와서 확진된 상황도 나왔고 3차 감염, 부인에게까지 전염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중국을 막으면 안 들어오느냐? 27개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우리 국민들이 해외 가는 것을 또 다른 나라들은 안 막을 것이냐?
아직 확진자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 네. 예.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5천만 인구 중에 지금 15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예. 우리 국민 전체에 관광은 뭐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예. 비즈니스들이 있잖아요. 예. 또 해외 거주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민들도 있고 이런 대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우리도 필요하다면 향후의 전개 과정을 봐서 예. 중국인 전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여기서 더 간다면. 예, 예.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지금도 선제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예. 조금 과학적인 부분보다도 예. 우려에 의한 공포감에 의한 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예. 이게 민심을 국내에 우리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외교 관계상으로는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조금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 중국인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최후의 카드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 대만 정도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러시아도 그랬나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국경을 폐쇄했죠. 그리고 딱 하나 아주 선제적으로 좀 강력한 조치는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전면 예. 입국 금지. 근데 일부 입국을 허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예. 7개의 공항을 지정을 해서 예. 그쪽을 통해서만 확실한 검역을 받고 검사를 받고 들어오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좀 선제적인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예.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거리가 예. 먼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예요. 최근에 이제 미중 간에는 갈등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정치 외교적인 입장도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예. 그 외 국가들은 우리의 조치는 일본과 동일한 조치예요. 예. 그리고 호주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외에는 태국이 지금 가장 위험 국가로 존스 홉킨스 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태국은 전혀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 외에는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나라마다 예. 다 다르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적합하냐 아니냐 이것을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중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렇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안할 부분들이 적지 않을 테니 물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네. 이 중국인 전면적인 어떤 입국 금지 조치는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생각을 신중하게 해봐야 된다라는. 하지만 과학적 안전이 예, 예. 최우선 고려 사안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설 교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고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담겼던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 막아버려가지고 마지막에 미입국하면 예. 중국 쪽에서 미입국하는 사람들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또 파악할 거냐, 뭐 그런 부분인데 가정입니다만 예, 예. 만약 실제 이 전면적인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려될 만한 사안입니까? 네.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마저도 차단이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것마저도? 예, 그러니까 이제 밀입국이라고 하는 게 예.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고 일단은 국경을 넘어오는 것 자체를 완전히 폐쇄하니까 예. 그거는 이제 충분히 들어오는 것을 유입을 막을 수는 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은 예.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게서도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12번 확진자 같은 일이 예.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생긴 환자가 들어올 때는 예. 오히려 이제 국경을 폐쇄하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험악해지게 되면 예. 이제 본인 스스로가 감염된 사실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3차 감염이다, 지역사회 감염이다 이런 것들은 방역 감시망을 벗어날 때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들이 험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발적으로 감시망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예.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커지게 돼요.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굉장히 주위 상황을 봐가면서 아주 정교하게 구현을 해야지. 예. 단지 어떤 감정적으로 예, 예. 또는 지나치게 우리의 입장만 가지고는 예. 해서는 부작용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살짝 언급해 주셨던 그 12번째 환자가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입국을 하면서 우리 당국에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수일간 이제 열흘 넘게 곳곳을 활보했던 건데 그래서 이 12번째 환자가 이제 슈퍼 전파자가 된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그 통제의 범위 바깥쪽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이게 이제 대규모의 확산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12번째 환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2번째 환자는 일본에서 가이드를 하신 중국 분이세요. 네네. 그리고 일본의 확진자가 확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가이드에게 알리면서 검사받아 볼 것을 권고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언제 귀국을 하느냐 하면은 19일 날 귀국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귀국하는 날이 19일인데 그냥 19일 날에 감염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게 이해가 좀 편해요. 네. 그러니까 19일 날에 감염이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지금 며칠 정도가 흘렀느냐 하면은 거의 한 16일, 17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19일 날에 들어오셔가지고 증상을 발현한다고 하면 언제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제 잠복기 14일 중에서 증상 발현이 가장 빈번한 것이 6일에서 7일 사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이 19일 날에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25, 26, 27일 날에 증상을 발현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예. 그런데 이분이 언제 확진이 되느냐 하면 2월 1일 날에 확진이 되거든요. 예. 2월 1일 날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만일에 25, 26, 27일 날에 증상을 보였다고 하면 그때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네. 이분의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곳을 다니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이 증상을 드러내어서 만나서 감염을 시켜가지고 환자로 지역사회에서 나타났다고 하면 예. 오늘, 예. 내일 정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감염되신 분들도 네. 예. 감염이 이분으로 인해서 감염되신 분들도 예. 한 6일, 7일, 8일 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지역 사회에서 여태까지 감시망이 없었는데 환자가 나오게 되고 특히 12번이 지나갔던 동선에서 나오게 되면 좀 위험하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하면 이분이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을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예. 이분이 가족 이외에는 감염을 시키질 않거든요. 예. 부인 이외에는. 네. 그래서 이분이 확진될 때도 그렇게 심각한 병증을 안 보인 것으로 보아서 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이분이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렇게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내일 중에 네. 또 다른 이제 확진자가 특히 이 12번 환자가 활보했던 지역들 뭐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거론을 안 하더라도 지역명만 뭐 서울, 경기, 강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필이면 아까 말씀하신 25, 26, 27일이 예, 설 연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설 교수께서 지금 네. 추정을 해주신 거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실제 대면했을 가능성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내일을 좀 지켜봐야 된다. 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어떤 역학조사라는 게 뭐 추적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디서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갔고 어느 시간 몇 시에 어디 있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 12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돌아다닌 것도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 추적조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네. 좀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기억을 살려서 예. 그 정보를 다 취합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IT가 잘 접목이 돼 있고 이제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CCTV나 아무튼 가용한 자원은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밀접 접촉, 일상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중에서 혹시 안 걸리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굉장히 엄중한 만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마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예. 그나마도 대부분의 환자들을 접촉한 이런 상황이 우리의 통제 범위 내에 있고 또 하나같이 환자들이 다
중증의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사회의 감염은 낮아 보이고 또 대규모의 바이러스가 환자로부터 배출돼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그 당초에 우리 정부는 이제 확진자를 그 밀접을 얼마나 밀접했느냐, 네, 그러니까 밀접 네. 접촉자냐 혹은 일산 접촉자로 나눴었는데 이제는 모든 접촉자에 대해서 이제 정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이제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밀접 접촉자 이게 뭐 만난 시간 혹은 또 빈도 또는 뭐 이제 같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역학조사관들이 CCTV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던 게 3번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동창 친구들 세 명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 명이 감염됐어요. 2차 감염. 그래서 이제 이 6번 확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6번 확진자는 또 가족에게 설명절에 아내와 아들에게 또 전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접촉자로 분류했던 함께 식사한 친구가 감염됐기 때문에 예. 이 밀접과 일반의 구분이 뭐냐, 좀 차이적인 것 아니냐, 이게 매뉴얼이 좀 경계가 엉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경계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는 밀접, 일반 구분 없이 접촉자는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자가격리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지금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하면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네. 그래서 경찰이 격리시킬 수도 있고 강제격리를 또는 처벌할 수도 있는데 예. 그 근거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예. 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혹은 경찰이 이 보건소로 데리고 가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이 정부가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과도하다 싶은 선이 넘을지라도 필요한 조치를 다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이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이다.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저희가 앞서서 최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제주 관련 이슈는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앞서 짚어봤기 때문에 거기 세밀한 부분을 하나 또 짚어보면 최근에 제주 관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이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 A씨라고 이제 통칭을 하면 A씨 같은 경우에는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제주에 머무는 동안 글쎄 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실제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주에 머무는 동안 좀 증상이 발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거는 이제 지금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예.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정황은 있어요. 이분이 제주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해열제를 사는 게 CCTV에 잡혔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열제를 산 게 감염 증상이 확실히 드러나는 유증상으로 옮겨가면서 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드셨는지 예. 아니면은 그냥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해열제를 먹었는지는 몰라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국내에 입국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해열제를 먹었고 예. 그다음에 확진은 중국에 돌아가셔서 확진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만일에 이건 만일입니다. 예. 해열제를 먹은 것이 바이러스에 의한 열감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 예. 국내에서는 상당히 잠복기거나 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무증상도 아니고 잠복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굉장히 적은 바이러스 예. 또는 남을 감염시키지 못하는 바이러스 형태일 가능성이 많아서 네. 해열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상이 발현이 아니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열이 난 것이 명백한 바이러스의 유증상 때문에 나타났다. 예. 열감이.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공항에서 접촉한 사람이나 예. 이제 이런 분들은 조사가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예. 정확히 지금 해열제와 이분이 중국에서 진단된 것과 이런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특정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분이
중국 내에서 크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이 무사증 입국 중단 이 시기가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태가 좀 많이 커졌는데 이 진정에 좀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주 하나만 놓고 보면 제주는 꼭 중국에서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 그 어디에서 오던 분들이 다 이제 비자 없이 사증 없이 이제 입국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사증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폐지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비자를 내어줄 때 먼저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오는지, 방문을 왜 하려고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비자 발급으로 우선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예. 1차 스크리닝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겠죠.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훨씬 또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 정보도 좀 더 투명하고 신속하고 뿐만 아니라 사증을 통해서 입국하는 분들의 정보도 충분히 우리가 모으고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훨씬 관리도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예. 오히려 이것은 더 신속히 시행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물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거와 해당한 가짜 뉴스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네. 저희가 네. 일찍 지적한 바 있는데, 그거는 또 반대로 실제 정부가 발표한 이런 자료를 토대로 동선을 그려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네.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보도를 조금 전에 해드렸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설 교수님하고 예. 이 연합에서 다시 뵈니까 예. 5년 전 메르스 생각이 나요. 그때도 설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전문가적 해설을 해주시고 그때 우려들을 어떻게 좀 이제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때 등장했어요. 그 당시에 예. 가장 강력하게 이 보건 당국에 촉구했던 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모르니까 예. 엉뚱한 병원들이 그때 피해를 보고 막 그랬습니다. 또 이제 환자들이 막 탈출하고 몰려가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는 공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5번 확진자까지 이전의 동선들을 설명을 하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직접 구두로 물어보고 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엉뚱한 영화관이나 엉뚱한 약국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폐쇄되거나 휴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확정된 것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이틀 정도 텀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학생들이 맞는 것은 정말 보기 좋게 돼 있어요. 저도 오늘 한 2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 통계가 깔끔하고 국제 비교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언론이 발표하는 것까지 데이터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발표보다 어쩌면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고 예, 예. 국내에서는 이 환자 몇 번 환자가 몇 명을 접촉했고 동선은 어떠하다라는 게 예. 지도로 표시가 되니까 예.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네네. 택시 앱이나 이런 걸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게 눈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내가 지금 움직이는 동선에서 네. 근처에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있다. 어디가 겹친다. 어느 식당은 피해야 되겠다. 뭐 어느 약국은 지금 휴업 상태일 것이다. 이게 나오는데 예.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정보 전달 방식은 정부는 발표를 해요. 네. 서면으로 배포를 하죠. 언론이 이걸 기사로 적어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그 기사를 보고 예. 하나하나 직접 수작업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IT 강국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왜 공공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지 못하는가 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토가 있고요. 예. 일부 이제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또 관료적인 상황에서의 뭐 정확성의 문제라든가 책임 소재의 문제가 네. 있으리라고 보지만 예. 이런 긴급 사태에서는 민간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않고 공공이 하거나 네. 혹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했으면 만든 건 민간이 제의를 했더라도 공공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민관 공조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대목이다. 예.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WHO와 정부가 무증상 상태로 감염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정부는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통상 이제 감염병이 보통은 증상이 발현돼야 이제 전파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런 발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사람이 이제 확진 환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 사람한테 들어온 거죠, 확실히. 네.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잠복기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이틀, 길게는 14일 이렇게 거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잠복기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와 나의 면역 체계가 싸우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나의 면역 체계를 이기게 되면은 잠복기를 벗어나면서 정상을 발현을 해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바이러스를 이기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이 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이 발현될 때부터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발현을 심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예. 다른 한 사람은 경증으로 발현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심지어는 경증보다도 좀 더 적은 본인으로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으로도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든지 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점에서 남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 명백히 증상이 발현한다고 할 때는 잠복기 기간이든 아니면 무증상이든 아니면은 과다한 경우든 할 것 없이 다 바이러스를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무증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조사 과정 중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는 한 오후 2시 정도에 명확히 열감을 느끼면서 증상이 발현된 것 같다. 예.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아침 10시에 그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은 실제로 증상이 발현된 10시와 내가 실제로 느낀 오후 2시 사이에는 나로서는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무증상 감염이냐, 예. 아니면은 경증의 감염이냐, 예. 아니면은 잠복기 때의 감염이냐, 그거는 방금 그 시간이 다 겹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확진 환자는 어떻든지 간에 그 시간에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주관적이어서 예. 정말로 무증상이다, 예. 아니다 이런 것들은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되겠지만 예. 어떻게든지 간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예.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국에서는 확진자가 된 경우에는 밀접 접촉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증상이 발현된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좀 앞단으로 땡겨가지고 하루 정도 땡겨서 역학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지금의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보건대는 예. 좀 더 방역망을 강하게 하고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적 범위를 좀 넓게 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좀 미리미리 대처한다는 측면에서요.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정리를 해드릴까요? 국내 입원 환자입니다. 국내 입원 환자가 완쾌가 되어 보인다. 퇴원을 검토 중이다. 입원 환자는 국적이 한국이고요. 네. 55세 남성입니다. 우한을 방문하신 분인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저희가 이런 특보를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는 그나마 반가운 뉴스일 수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퇴원을 한다. 예, 이것은 매우 좋은 사인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퇴원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 아마 지금은 세 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또는 세 번을 시간 차이를 두고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바이러스가 명백히 검출되지 않아야 돼요. 예, 우선은. 두 번째는 본인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겼다고 하는 질병이 예. 완전히 완치가 돼야 됩니다. 예. 예, 그 상태라야 퇴원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 예방 백신도 없다. 예. 치료제도 없다. 그러면 나 정말 감염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지?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 입원 환자와 같이 깨끗하게 나아서 퇴원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 수준을 예. 충분히 믿으시고 또 의료인들을 충분히 믿으시고 예. 걱정을 좀 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니까 지금 당장 퇴원을 그렇습니다. 결정했다, 당국이 결정했다는 내용이 검사를 아닙니다. 하고 있겠죠. 지금 중국의 경우에 보면요. 예, 예. 17,389명이 오늘 오후 2시 현재 확진자인데 예. 이 중에 사망자가 362명이지만 지금 우리 입원 환자의 이후 상태처럼 완치가 됐다라고 판단을 받고 퇴원을 한 환자가 예. 487명이에요. 네. 17,000명이 넘는 확진자 중에 487명만 중국에서도 퇴원을 한 거예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5명 확진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1번은 30대 중국 국적 여성입니다. 네. 예. 근데 2번 50대 우리나라 남성이 이번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 예. 전 설 교수님 말씀처럼 예.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도 네, 네. 상당히 다 빠르게 완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당연히 이런 어떤 소식을 접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드는 궁금증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첫 완쾌 사례이고 이제 55세 한국인 남성은 우한을 또 방문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방문하지 않았던 2차 감염자보다 이 1차 감염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두렵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렇게 완쾌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의료 수준에 대한 그 안심 이런 것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는 항체가 생긴 것이냐, 나중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시는 옮을 가능성이 뭐 완전하게 이제 배제된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이게 모릅니까? 신종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되면 예, 예. 이제 면역 체계가 생겨서 재감염을 막을 거다 안 막을 거다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예. 통상의 경우, 예. 통상의 경우는 보통 한 번 감염이 되어서 완치가 되면은 재감염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면역을 획득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감 바이러스 백신은 매년 맞잖아요. 이거는 예, 예. 이제 변이도 있고 이래서 매년 맞는 건데 이 바이러스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는 보통 예, 예. 한 번 완쾌가 되면 면역 체계를 획득하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로는 예. 면역 체계를 획득해서 이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서는 아마도 감염이 된다 손치더라도 예. 병증을 앓지 않을 거고 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아마 완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네. 국내 입원 환자 완쾌 가능성이 보여지고 현재 퇴원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중국 상황 아까 잠깐 최영일 평론가께서 짚어주셨고 저희가 마스크 얘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좀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그런 방침을 세운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게 공정거래 위반이죠. 예. 상거래 시장 교란 행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재난 상황인데 재난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호기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없으면 빠르게 좀 생산해 주십시오. 어제 예. 정부 발표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루에 1,000만 개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보급한다는 거예요. 예. 좀 국내 소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교민, 또 우한시 외에 베이징부터 엄청난 교민들이 해외에 계신데 예. 지금 마스크를 좀 보내달라고 고국에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지금 중국이 마스크가 또 풍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기회에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우디에서 마스크 하나에 600디르함에 팔린다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20만 원짜리 마스크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매점 매석으로 일시에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겠다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그 시장 불공정 행위가 되는 거죠. 저는 예. 처벌받아 마땅할 것이고 예. 아니 이게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다고 봐요.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으면 조금 올릴 수는 있으되 그게 뭐 2배, 3배 이상 올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정부도 그렇게 단언했기 때문에 네. 중간 유통업자분들이든 소매상분들이든 절대로 마스크를 사재기 해놓고 예. 그렇게 과하게 파는 일은
나중에 적발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입원 확진 환자가 완쾌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